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나는 가족을 이렇게 대한 거 반성합니다. 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가족을 이렇게 대한 거 반성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되게 가족을 많이 사랑하고 또 가족을 정말 잘 꾸려보려고 하는 참 멋진 또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또 아버님, 또 어머님, 또 남편, 아내, 또 이런 가족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도 좀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과연 내 가족을 잘 꾸려왔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동안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을 하고 또 치유의 시간도 갖고 그리고 이제 회복의 길을 어느 정도 이제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과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 차례 가졌고 또 오늘 영상을 좀 제작하면서 그 반성의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반성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다 하려고 했던 거 이거 제가 진짜 반성합니다. 또 이거 또 옳지 않았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도 제가 그러지 않을 힘은 없었지만 어쨌든 제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은 분명 이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또 가족에 오히려 역기능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가져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다 하려고 했어요. 가족에게. 이제 무슨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를 들어 아내가 되게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뭐 돈 관리 같은 거 되게 잘하고 또 행정 업무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뭐 컴퓨터하고 이런 거보다 일 처리 이런 순서 같은 걸 되게 잘하고 또 집안의 어떤 정리나 이런 것들을 또 잘하고 이런 것들 되게 잘하거든요. 그럼 저는 또 가족들을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터치하고 또 필요들을 채우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감정적 필요들 또 대화 또 더 깊은 사고들 이런 쪽으로 이끄는데 되게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제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족들을 이렇게 케어할 때 이제 내가 다 하려고 한 거죠. 뭐 돈 문제도 내가 다 쥐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집안의 정리 또는 스케줄 뭐 이런 것도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또 뭐 심지어 뭐 요리의 메뉴 또 설거지 또 청소 이런 것도 다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영역은 또 당연히 제가 또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아내가 보기에 못마땅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또 제가 하는 일 처리들이 또 하는 일들이 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내가 못마땅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본인이 이제 일을 처리하면 저는 이제 아내가 한다고 하니까 하지는 못하지만 옆에서 이제 되게 훈수를 계속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맞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훈수를 계속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굉장히 불쾌해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제 아내가 잘하는 부분 또 내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효율이. 그리고 아내가 훨씬 더 잘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니까 효율이 나지 않고 아내가 하니까 훨씬 더 잘하고 효율이 오히려 아내한테 맡겨놨더니 더 난다는 걸 알았어요. 또 객관적인 실력에 있어서도 아내가 더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다 하려고 해서 굉장히 아내를 힘들게 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고 아내가 하더라도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계속 간섭하고 또 잔소리하고 또 옆에서 이렇게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또 지지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아내가 되게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좀 바뀌었냐면 이제 아내에게 잘하는 영역은 맡기고 또 제가 잘하는 영역은 제가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이 사실 살면서 알게 모르게 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아내가 아이들을 어느 정도 케어하고 또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 하지만 또 본인이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또 저에게 맡겨주고
또 제가 이렇게 필요가 보이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제가 하고, 그리고 아내가 또 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아내에게 맡기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돈 관리, 아니면 집안의 정리, 또 집안의 어떤 일적인 스케줄, 또 양가 부모님의 대소사를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아내가 잘하거든요. 이제 아내의 일이어서 이게 아니라 아내가 잘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또 뭐냐? 아내가 시키는 거 하는 거, 뭐 이런 건 또 잘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거는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내가 자기가 하다가 이제 역할 분배 같은 걸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제게 뭐가 시키면 또 그런 건 또 잘하고, 요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일의 효율도 되게 높아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낼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선물 고르고, 또 선물 안에 뭐 문구 같은 것들을 새기고, 또 그런 걸 주문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잘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포장하고 막 이런 머리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포장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또 그걸 아내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아내는 또 그런 부분에서 지혜를 또 내주고, 그래서 같이 또 할 때는 또 같이 하고, 요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예전에 저였으면 어땠냐면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막 일이 엉망이 되고, 막 그렇게 되고 나서 그걸 또 엉망이 된 거를 엉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려고 시간을 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효율이 나고 또 일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죠. 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그걸 후회하고 지금은 조금 바로잡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내가 다 하려고 한 부분, 이 부분 제가 좀 후회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함이 없었는데 강요하는 거. 사람들에게 자원함이 없었는데 막 강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족들에게 이제 뭔가 강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 뭐 학원을 이렇게 이제 이걸 다녀야 된다, 뭐 저걸 다녀야 된다, 너 이거 필요하지 않냐, 넌 지금 운동이 필요해, 운동을 다녀, 넌 지금 뭐가 필요해, 뭘 해, 너는 지금 뭐 청소해야 될 때야 청소해, 밥 먹어, 뭐 그거 하지 마,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한테도 그런 게 심했거든요. 아내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가족은 이제 크리스찬 가족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성경 같은 것들을 볼 마음이 아내는 별로 없어요. 근데 막 같이 보자고 막 얘기하고 막 계속 설득하고 막, 그리고 안 보면 막 뭐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뭔가 이제 뭐 좀 대충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쉬는 날 같은 때는 좀 쉬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날은 또 제가 막 쪼아가지고 뭘 하도록 막 하고 막 이렇게 뭘 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일단 그걸 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탈이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어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하긴 해요. 어떻게 하다가. 근데 자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낭비해야 되고 돈도 낭비되고 효율도 낭비되는 거죠. 그 나중 돼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포기하면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자원함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제 몇 번 내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뭔가 이제 하길 원하는 걸 얘기할 때 마라, 이게 아니라 나는 이게 했더니 뭔가 좋더라, 또 이렇게 하면 어떠니? 라는 제안의 형식이었고, 나의 경험을 나누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한두 차례에 불과해야지,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 그거는 더 이상 어떤 건강한 제안이 아니라 정말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효율도 나지 않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좀 기다려주는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시간 속에서 이제 여러,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경험을 나누거나 뭐 제안들 하는 정도의 동기부여를 하는 거지, 그 이상의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기다려줬을 때 사실 신기한 경험들을 몇 가지 했는데, 제가 당시에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던 것들이
여러 사건, 사람, 상황 또는 스스로의 사고의 방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 이제 자녀들이 그런 얘기, 자녀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그 자꾸 이제 자기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에 대해서는 또 좀 이렇게 관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잘못한 줄 깨달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좀 관대하고 자기에겐 좀 엄격한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근데 사실 그거 우리가 여러 번 강조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 가더라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자녀들을 3학년, 4학년 때 막 정말 엄청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특히 아내가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5학년쯤 돼서 이제 아내가 손을 놓았고, 그리고 이제 손을 아예 놓고 그냥 뭐 포기식으로 이제 갔다가 이건 아니지 싶어서 이제 기다려주고 또 우리의 경험을 나눠주고 대화를 해주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지지의 말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그렇게 기다려줬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내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못 보면 좀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더 잘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계속 요구를 많이 했던 것인데 이제 스스로 이제 자원함이 생길 때까지 사실 진짜 어떤 일들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 자원함을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뭐 아무런 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방임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나의 경험을 나눠주고 또 나의 생각을 나누고 또 제안도 때론 하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하고자 원할 때는 돕겠다라는 지지, 성명, 지지, 발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또 무엇보다 평소의 대화와 그런 것들을 통해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 두었을 때 진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추진하는 걸 보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아내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뭐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당신도 좀 살아야 되지 않냐, 뭐 또 12단계 저희 하는데 12단계 밟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정말 기등에도 안 먹히는 거죠. 예, 자녀도 안 되는데 뭐 아내가 되겠어요?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신 대화를 많이 했고 또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고자 하는 일들에선 적극적으로 돕는 태도들을 보였고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아내가 했던 게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뭐 노래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도 준비하고 또 시험 준비도 하고 그리고 모임도 만들어서 이제 모임 사람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12단계도 밟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어요. 이거 제가 다 과거부터 얘기했던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자원함 가운데 하는 거예요. 자원함이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는 내가 자원함이 없는 상태를 시켜가지고 뭔가 하게 되면 계속 그걸 하도록 동기부여해야 되는데 자원함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 자원함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 마치 모터를 단 것처럼 알아서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하고 격려하고 피드백해주고 또 같이 걸어가지고 이런 것들만 하면 돼서 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정말 정신없이 정말 못된 아빠처럼 못된 남편처럼 계속 강요를 했나 좀 더 지혜롭게 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제도 해결도 상대에게서 찾았다 이거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가족을 좀 잘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결혼 생활도 잘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잘 되지가 않는 거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건 끊임없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아내 탓이다 또는 뭐 자녀 탓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가족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문제가 아내랑 자녀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서 우리 또 제대로 살게 해서 우리 가족이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정말 뭐 약간 과장 보태서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정말 가족들을 정말 계속해서 뭔가 회복이라는 측면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막 방 안에서 막 1시간씩 그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그 어떤 이제 활동, 액티비티 활동 같은 것도 막 했어요. 그래서 막 서로 경청하는 훈련, 그래서 서로 들어주고 막 그 고개를 끄덕여준다, 경청한다, 눈을 마주친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또 들으면서 상대방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거 막 경청 훈련하고 그걸 한 명씩 이제 막 의자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이제 서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해 부족한 거 막 서로 얘기하고 막 그 피드백에 대해서 평가 스스로 얘기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아내 같은 경우에 뭐 같이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또 중도자 가족 모임도 막 다니게 하고 또 막 직접 가르쳐 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 아무리 해도 좀 되는 듯 싶다가 튕겨져 나오고 되는 듯 싶다가 튕겨져 나오고 이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생겼던 게 자기 연민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 가족들은 나를 따라주지 않고 변화도 안 되고 우리 가족은 이렇게 엉망이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기 연민이 되게 많이 들었고 이제 가족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나중에는 굉장히 화나는 마음까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회복은 남들에게 시작하는 게 아니다. 문제 해결은 자기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문제는 나다.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공감이 안 됐고 되게 짜증이 많이 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 가족들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자신은 내가 어찌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회복의 진짜 뿌리에 들어가면 내 자신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으면 인정하면서 이제 힘을 따라서 이제 가는 그런 회복의 원리들을 밟아야 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작업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은 내가 어떻게 못하지만 내 자신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내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 전에도 내 회복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내 자신에게만 오로지 집중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회복을 해나갔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제 자녀들이 이제 아빠에 대해서 아빠가 뭐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데 아빠가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조금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아빠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그런 면에서 대단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이제 자녀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는 저의 장점이나 어떤 또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칭찬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해를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저에게 이제 분명히 당신이 나은 부분이 있고 자기가 따라잡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본인들이 이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책임적인 부분을 조금씩 감당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따라하는 시간들도 있게 되고 아빠를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안정감을 찾게 되고 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또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또 서로 이제 하나 되는 그런 마음들을 더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막 가족 중에 일부는 제가 이제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 감정이 안 좋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한 하나의 가족으로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의 약함에 대해서 인정해주며 좀 이렇게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회복이 됐냐?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울타리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도 큰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제 과거의 내 실수들이 좀 보일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저희 가족 안에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뭐냐면 너가 이 정도 선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허용할게. 우리 또 배우자를 허용할게. 우리 가족들은 허용이 돼.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돼. 약간 요런 울타리 같은 게 있어요. 예, 보이지 않는 울타리들이 입으로 구두로 설정한 것도 있고 보이지 않게 저희들이 이렇게 행동과 말과 태도로 계속해서 보여준 것도 있고 또 몇 가지 작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큰 울타리처럼 되어진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울타리를 굉장히 좁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좁은 울타리를 지킬 힘이 우리 부모에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겐 없더라고요. 우리 가족 전체에 없었어요. 그걸 지킬 힘이. 그래서 울타리를 좀 넓게 쳤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쟤네 좀 약간 무질서한 가족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울타리를 좀 넓게 쳤어요. 대신 그 울타리는 나름대로 좀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 가족이 그 울타리 안에서 좀 뛰노는 법들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저녁 시간, 다른 시간들은 다 자유롭게 보내는 거예요. 뭐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뭐 놀고 뭐 먹고 자고 뭐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뭐 이런 거에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우리 집을 보면 굉장히 좀 무질서한 집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 우리는 너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데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신 우리가 저녁 식사 시간이나 또는 휴일 같을 때는 뭐 같이 식사하는 시간은 가급적 지키려고 하자. 뭐 우리가 뭐 또 다른 뭐 외국의 가족들처럼 딱 그 시간에는 모두 집합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급적 모이려고 하자. 그리고 그 시간에는 핸드폰이나 다른 거 하지 말고 서로의 대화에 동참하고 또 같이 또 듣고 또 나누고 이런 거에 좀 집중하자. 라고 했던 게 저희 보이지 않는 어떤 울타리였어요. 룰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본을 보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울타리를 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하라 마라 하면은 굉장히 막 불쾌하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영역에 있어서는 뭐 핸드폰 막 밥 먹을 때 하면 핸드폰 내려놔야지라고 하면 그거는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가족의 룰이기 때문에. 또 막 식사 시간에 막 빨리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그건 아니지 하면서 좀 앉아서 좀 더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지침들, 제한들이 가능한 영역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가족의 울타리니까. 또 저희 가족의 또 울타리 중에 하나는 저희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음껏. 예를 들어 학원을 다니는 것도 마음껏 선택할 수 있고 다니지 않는 것도 마음껏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일부 중에는 엄마의 욕심 때문에 뭐 피아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체르니 몇 번까지 맞춰야 되니까 끝까지 다녀라 막 이렇게 혼도 내고 이렇게 한 영역도 분명 한두 가지는 있지만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스스로 선택을 해요. 스스로. 예를 들어 고등학교 문제 또는 학원, 어떤 학원을 다닐지 또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스스로 선택하게 하되 대신 선택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꾸준히 다녀야 된다. 이런 게 또 다니는 동안에는 성실하게 다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보이지 않는 룰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그만두고 다니고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게 해요. 하지만 다니는 동안에는 빠지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알고 또 혼내는 것에 있어서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울타리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부간에도 그런 울타리들이 존재해요. 저희들이 이제 자유롭게 지내요. 평소에 뭐 각자 시간들을 보내고 또 각자 이제 뭐 활동들을 하고 뭐 자유롭게 정말 따로따로 지낸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게 보내는데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 룰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외박을 하지 않는다.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비는 시간이 없게 한다. 그래서 뭐 비는 시간이 있으면 뭐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또 재정에 있어서 투명해야 된다. 재정에 있어서 그 이유 없이 쓴 어떤 영역,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의 재정이 있으면 안 된다. 요런 어떤 보이지 않는 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넓게 쳐놓고 그럼 그 안에서는 정말 이 가족이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콩가루 집안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막 엄청 자유로워요. 막 학원도 막 뭐 마음대로 막 선택하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안 다니고 싶은 거 안 다니고 뭐 또 엄청 늦게 자고 뭐 늦게 일어나고 뭐 엄청 게임도 많이 하고 핸드폰도 오래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또 남편과 아내도 막 서로 엄청 활동이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렇게 넓게 울타리를 치되 그 안에서의 울타리는 또 엄격하게 지키고 그 안에서 이제 뛰놀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는 효과들이 뭐냐면 이제 선택을 본인들이 할 때 좀 자유롭게 하되
이제 좀 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안심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택한 것에 있어서는 이제 안심이 되니까 뭐 이거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지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좀 지내는 지만 또 그 안에서의 규율이 있는 게 저희 가족의 현재 모습입니다. 좀 앞에 서두가 좀 길었는데 근데 과거에도 이랬냐? 그러지 않아요. 과거에는 정말 이 울타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울타리가 형성되는 기간이었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울타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뭐가 우리의 기준이었냐? 기분. 그날 기분이 좋으면 그거는 해도 되는 거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판단, 또 자신의 살아온 삶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또 달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예, 뭐 부모 자녀, 부부끼리 또 자녀끼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깨달은 건 이게 일단 가족을 아주 쪼여가지고 울타리를 칠 수는 없구나. 그리고 각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구나. 경험도 다를 수 있구나. 그럼 우리 가족만의 어떤 기준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울타리를 치고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요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제가 과거에 그렇게 기준 없이 가족들을 대하고 또 내만의 기준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해서 힘들게 했던 거 반성합니다. 5번째는 이제 가족들이 상태가 나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상태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는 걸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뭐 저희 가족은 저 빼고 다 여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생리 주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리 주간에는 좀 기분이 안 좋고 또 많이 먹기도 하고 또 뭐 감정적 변동도 좀 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경질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저도 공격적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은 예를 들어 아이들이 학교 가고 각자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면 저녁 시간에 잠깐이잖아요. 그럼 낮 시간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생각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 가족들끼리 같이 있을 때도 이제 방 안에서 뭐 핸드폰을 보던가 친구들과 얘기 나누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의 시간만을 가지고 딱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의 삶의 흐름이 쭉 있는데 그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나에게 좀 앙칼지게 하거나 냉담하거나 무례하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고 또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도 내고 막 매도 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론 저에게 화가 나서 아니면 저에게 무례해서 그런 경우도 분명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걸 깨달은 것이 이제 큰딸을 보면서 이제 제가 그걸 깨달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같이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니까 그 시간들 속에서 관찰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떨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기분이 좋아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하고 또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아서 굉장히 앙칼지게 대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고 상태가 좋을 때가 있고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이제는 상태가 좀 안 좋으면 또 모든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안 좋으면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보다 라고 하면서 좀 기다릴 줄 아는 여유들이 생겼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제가 이걸 못했죠. 뭐 아내든 자녀들이든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뭐 나한테 막 조금이라도 뭐 서운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무례하면 아주 격하게 반응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반성합니다. 제가 당시에 가족들의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지금처럼 좀 기다려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또 신뢰도 쌓고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6번째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거는 주제를 따로 떼서 한번 길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요 주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하면 일단 저는 이제 역기능적인 요소가 많은 가족에서 이제 자라왔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일에 너무 이제 치이셔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고, 또 그 가정들 속에서 약간의 소외감, 외로움, 또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다시는 이제 엮이는 가족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면 엮이는 가족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내가 있었어요. 누가? 내가. 뭐 신이 하신다, 아니면 뭐 하늘에 맡긴다, 아니면 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다, 가족들이 같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또 내가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가족을 역기능적인 가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엮이는 가족이 되지 않겠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하고 막 굉장히 일을 부풀리고 굉장히 심각한 일처럼 막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아이 중에 뭐 자녀들 중에 한 명이 뭐 자기 죽고 싶다고 얘기했다. 그럼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서 죽고 싶다는 이야기라고, 어떻게 우리 가족에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그래서 막 대책회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서로 막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서로 상의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한 거죠. 매사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아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발 좀 그만하라고, 아빠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두려워서 이제 아이들을 너무 쪼고 아내에게 너무 호들갑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는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가족의 힘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늘의 영역이 있어요.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뭐 예를 들어 자녀들이 막 이렇게 잘 뭐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있으면 뭐 외부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영상을 보다가 동기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도 하고, 때론 스스로 어떻게 하다 깨닫게 되는 경험도 되고, 때론 고통이 때론 삶의 윤활유가 돼서 그들의 삶을 끌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고, 저는 플러스 알파는 하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가족이 같이 하는 거구나, 또 외부에 플러스 알파가 있구나, 하늘의 영역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가족들을 조금 편하게 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소소하게 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뭐 아이들이 예를 들어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예전에는 막 이걸 뜯어고쳐서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더 알러지 반응을 하고. 그런데 이후에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구나, 하지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현재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나의 경험도 나눠주고, 또 뭐 예를 들어 가족들과 같이 이런 주제에 대해 한 번쯤은 얘기해 볼 기회들을 갖고, 그렇게 뭐 여러 번 몇 번 이렇게 경험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하늘에 맡기고 플러스 알파에 맡기고 또 나머지 가족 구성원에게 맡기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훨씬. 그리고 실제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자녀들의 학교에서 뭐 상담사 선생님과 상의를 한다던가, 그래서 거기서 어떤 회복이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 동기부여가 된다던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엄청 깨달음을 얻게 된다던가, 이런 플러스 알파들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영역은 정말 하늘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다, 내 영역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편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누군가에게 그래 너는 그렇게 잘 지내니? 이라는 그런 어떤 톤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저 사람 저렇게 실패했고 저렇게 고생했고 또 저런 실수들로 반성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